이번 시간에는 9장 3절 극좌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극좌표라는 것은 평면에 있는 점을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좌표가 있지요. 직교좌표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XY 평면이 있어요. XY 평면에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원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영어로는 the origin, origin이란 뜻으로 O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원점의 좌표는 0,0 이렇게 줄 거고요. 원점이 아닌 다른 점 P라고 쓸까요?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X, Y 이렇게 줄 텐데요. 이것은 직교좌표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P의 직교좌표. 직교좌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P, X, Y 이렇게 쓰던지 점만 가지고 P 이렇게 써도 되고요. 좌표만 가지고 X, Y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직교좌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점의 직교좌표가 여기처럼 X, Y다라는 것은 이 점을 X축에다가 수직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수직 사용된 점이 있죠. 이 점은 X축상에 있는데 X축은 하나의 직선이고요. 하나의 직선이니까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떤 실수와 1대1로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를 X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점을 Y축에다가 수직 사용하면 여기 수직 사용된 점이 있죠. 역시 이 점은 Y축에 있어요. 근데 Y축도 하나의 직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Y축상에 있는 모든 점도 하나의 실수하고 1대1로 대응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의 직교좌표는 X축의 수직 사용한 점에 대응하는 실수를 먼저 쓰고요. X 그리고 콤마 Y축의 수직 사용한 점에 대응하는 실수를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Y 해서 X, Y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것이 직교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교좌표를 이제는 극좌표라고 부르는 그런 좌표로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극좌표라는 것의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시 우선 극좌표도 여기 기준이 되는 이 점, 원점은 0,0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이것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0,0 하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이 아닌 점을 이렇게 하나 잡았을 때 그 점을 P라고 할까요? 그 점의 직교좌표는 X, Y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원점과 이 주어진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선분이 하나 생기죠. 이 선분은 원점 O부터 이 점 P까지 연결한 선분이에요. P와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다라는 뜻으로 PO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PO 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P와 원점 O를 연결한 선분. 자, 그럼 그 선분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 선분의 길이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값이겠죠. 근데 뒤에 가서 이 값이 0보다 작은 값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이 선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우선은 R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 선분의 길이 R하고 그리고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 화살표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면
x의 값이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양의 방향, 이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사이각이 있어요. 이만큼이지요. 그 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 x축 위에 바로 이렇게 점이 있었다면 이 각 세타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하고 겹쳐 있으니까 사이각은 우선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한 바퀴 돌아와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역시 세타는 2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바퀴 돌았다면 4파이,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면 마이너스 2파이.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이 y축 양의 방향 쪽에 이 위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때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점이 x축 음의 방향, 원점 왼쪽에, 음의 방향 쪽에 있다라고 하면 세타는 파이가 되겠죠. 도로 얘기하면 180도입니다. 그리고 점이 y축 음의 방향 쪽에 있다고 하면 세타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대표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각은 우리 매개변수 방정식 배울 때 배웠듯이 각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원점이 아닌 점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r, 그리고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사이각을 세타. 이렇게. 그러면 r이라는 값과 세타라는 값을 찾았어요. 그때 이 p라는 점, 이 점을 극좌표로 표현하면 r을 먼저 씁니다. r, 그리고 세타를 써요. 세타를 뒤에 나중에 씁니다. r, 세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역시 점하고 같이 해서 p 가로 열고 r, 세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점만 필요할 때는 p라고만 쓰기도 하고요. 마찬가지 좌표만 필요할 때는 r, 세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교좌표는 앞에 있는 성분을 x성분, 뒤에 있는 성분을 y성분 이렇게 부르죠. 극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성분은 R성분, 뒤에 있는 성분은 세타 성분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같은 뜻으로 앞에 있는 것은 R 좌표, 뒤에 있는 것은 세타 좌표 이렇게 불러요. 똑같지요? 자, 그럼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R과 세타를 가지고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직교좌표는 주어진 점과 평면에 있는 점과 그 점의 직교좌표가 점과 좌표가 1대1 대응이 돼요. 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점의 좌표가 딱 하나만 있어요. 하지만 극좌표는 그렇게 하면 뒤에 가서 이제 이 극좌표로 바꾼 다음에 무엇인가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극좌표는 점 하나하고 좌표 하나가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점이 하나 주어졌을 때 좌표를 무수히 많은 좌표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좌표를 어떻게 줄 거냐?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r이고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사이각이 세타일 때 대표로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점의 극좌표를 구해봤을 때 r, 세타라고 쓸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r, 세타라는 이 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 점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다면 같은 위치에 와 있겠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아와도 점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r, 세타를 한 바퀴 더 돌려서 세타에서 한 바퀴 더 돌리면 한 바퀴는 360도,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2파이니까 세타에 2파이가 더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r,
세타 플러스 2파이 이렇게 써도 같은 점이에요. 두 바퀴를 돌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r, 세타 플러스 4파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세 바퀴 돌려도 되고 네 바퀴 돌려도 되니까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거꾸로 돌려도 마찬가지니까 거꾸로 한 바퀴 돌려도 같은 위치. 그렇다면 r, 세타 마이너스 2파이 이래도 같고요. 거꾸로 두 바퀴 돌려도 같아야 되니까 r, 세타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거꾸로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좌표가 같은 점, 이 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R의 값을 음수로 바꿨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 세타라는 각이 여기 그림처럼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세타라는 각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요만큼만 표시했을 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반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반 바퀴는 180도니까 이만큼 돌아갈 거고요. 레디안으로 표현하면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X축 양의 방향부터 이 선까지 이렇게 돌아간 각을 재면 세타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원점에서 이만큼 여기 지금 여기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이렇게 180도만큼 파이만큼 돌렸더니 3, 4분면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 플러스 파이라는 각은 3, 4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럼 역시 거리라고 했으니까 R은 플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r,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원점에서 거리는 r이고요. 그리고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한 각은 세타 플러스 파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r,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점을 이제 r을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이 점은 마이너스 r, 하고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점이건 r, 이런 극좌표를 갖게 되면 마이너스 r,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각 세타 플러스 파이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세타 플러스 파이는 회전되기 전의 각, 여기 세타라는 각이 있었죠? 그 세타로 표현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세타라는 각을 가지고 마이너스 r, 세타라고 만들어주면 즉 세타라는 각은 여기 1사분면에 있던 각입니다. 그렇죠? 그 각을 가지고 여기 r의 값을 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음수로 바꾸면 원점에서의 거리는 이것의 절대값만큼 떨어져 있지만 위치는 이 세타가 있는 1사분면에서 180도 회전된 곳에 3, 4분면에 점의 위치가 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r,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쓸 수 있는 이런 극좌표로 쓸 수 있는 점은 또 다른 극좌표로 마이너스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기 r, 세타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r,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타를 180도 회전시키면 됩니다. 세타 플러스 파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r로 표현했을 때도 한 바퀴 더 돌리면 마이너스 r, 세타 플러스 파이에서 한 바퀴 더 돌아갔으니까 3파이. 그렇죠? 또 한 바퀴 돌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r, 세타 플러스 5파이. 그렇죠? 계속 무한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서 거꾸로 한 바퀴 돌릴 수 있죠. 거꾸로 돌리면 마이너스 r, 세타 마이너스 파이. 세타 플러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2파이를 더해주니까 그렇죠? 거꾸로 또 한 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r, 세타 마이너스 3파이. 그렇죠? 이렇게 역시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주는 이 좌표의 방법, 즉 점 하나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좌표를 주는 이 방법을 이 점의 극좌표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극좌표는 점 하나의 좌표가 무수히 많이 대응될 수 있다. 직교좌표는 점 하나에 좌표 하나가 딱 1대1로 대응된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극좌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원점도 처음에 0,0이라고 썼지만 한 바퀴 돌려도 마찬가지, 두 바퀴 돌려도 마찬가지니까 0, 그렇죠? 2파이 또는 0,4파이 이렇게 무한히 반복할 수 있고요. 거꾸로 돌려도 마찬가지니까 0, 마이너스 2파이 그리고 0, 마이너스 4파이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할 수 있는데 원점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아래 값만 0이면 그러면 무조건 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바퀴씩 돌리는 이런 것 말고도 이 0,0은 0,3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원점이에요. 즉 R좌표가 0이면 무조건 원점이에요. 각에 대해서는 관계없어요. 나중에 이제 R이라는 값이 세타의 식으로 표현이 될 그런 경우를 공부할 텐데 그때 세타의 값을 어떤 특정한 세타를 대입하니까 R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땐 무조건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점은 R이 0인 건 다 원점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조금 더 극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다음 극좌표로 표현된 점을 평면에 나타내라 그랬어요. 첫 번째, 1,4분의 5파이. 이 좌표가 극좌표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좌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R, 세타라고 표현하는 게 극좌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분은 R 성분, 뒤에 있는 성분은 세타 성분.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성분 R 성분이 0이면 그 점은 원점. 어렵지 않죠? 자, 그러고 보니까 R은 플러스로 표현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R의 절대값은 R이 처음에 플러스로 표현됐을 때 주어진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R을 부호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반바퀴 회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R은 플러스가 되던 마이너스가 되던 절대값을 취하면 R의 절대값은 P라는 점과 원점 O를 연결한 선분 P5의 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길이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점의 극좌표를 봤을 때 R의 절대값을 계산하셔서 그 절대값만큼 주어진 점이 원점에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A번 문제를 볼까요? 1,4분의 5파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R 성분은 1이고요. 뒤에 있는 4분의 5파이가 바로 세타 성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은 1이니까 이 점은 원점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플러스로 표현됐으니까 이 주어진 각을 그대로 써서 이 각이 표시하는 그 4분면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세타가 4분의 5파이니까 X축 양의 방향부터 시작해서 4분의 5파이만큼 회전시켜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회전될 거니까 4분의 5파이는 4분의 4파이, 파이를 넘어갔죠? 파이는 이렇게 180도예요. 그렇죠?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 X축 음의 방향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 진행하면 되죠. 그렇죠? 2분의 파이가 직각이니까 4분의 파이는 반직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바퀴 돌고 반직각만큼 더 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3, 4분면이 되겠네요. 이 3, 4분면에 X축과 Y축 딱 중앙을 가르는 선이겠네요. 그렇죠? 이곳에 점의 위치가 있는데 그때 R좌표가 1이니까 원점에서 1만큼 떨어지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여기까지 거리를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바로 이 점이죠. 그렇죠? 이 점의 좌표가 1,4분의 5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좌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한 바퀴 또 돌려도 되니까 1, 한 바퀴는 2파이, 360도. 그렇죠?
2파이는 4분의 하고 표현하면 4분의 8파이. 그럼 4분의 5파이에 4분의 8파이를 더하면 4분의 13파이. 그렇죠? 또 한 바퀴 돌아가면 4분의 8파이만큼 또 더하면 되니까 1,4분의 21파이. 예, 이렇게 무한히 반복될 수 있고요. 거꾸로 한 바퀴 돌리면 2파이만큼 뺄 거니까 4분의 8파이를 빼주면 1,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그렇죠? 예, 한 바퀴 더 돌리면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 예, 이렇게 무한히 반복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1을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로 바꾸면 180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180도 더해주든지 빼주든지 하면 됩니다. 돌아가면 180도 돌아가면 한 바퀴가 360도니까 180도를 더해주나 빼주나 같은 위치에 가 있죠. 편할 대로 하면 됩니다. 4분의 5파이니까 파이를 빼주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역시 마이너스 1,4분의 파이라는 걸 가지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또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4분의 9파이. 그렇죠? 또 한 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1,4분의 17파이. 이렇게 무한히 반복될 수 있고요. 그렇죠? 거꾸로 한 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1,4분의 8파이 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그렇죠? 이렇게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좌표는 이렇게 무한한 좌표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점 표기하는 것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B번 볼까요? 2,3파이. 2는 역시 플러스 값이고요. 그러면 3파이라는 위치에 똑같이 그리면 되고요. 그렇죠? 3파이, 2파이보다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한 바퀴 반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바퀴 반을 계산을 해봅니다. X축 양의 방향에서 한 바퀴 돌아가면 이렇게 같은 위치로 오죠. 그렇죠? 거기서 반 바퀴 더 돌아갔으니까 이만큼. X축 음의 방향까지 가야 3파이만큼 회전된 거죠. 그렇다면 X축 음의 방향으로 점이 놓이면 됩니다. 그때 아래 값은 2니까 플러스 원점에서 거리를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원점에서 이만큼을 2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점의 좌표가 바로 2,3파이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로 바꾸는 것만 연습을 할게요. 2,3파이라고 표현된 이 점은 역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파이만큼 더하거나 빼주거나 하면 된다. 그렇죠? 빼주면 2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파이하고 0하고 같은 위치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나머지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2파이씩 더하고 2파이씩 빼고 이것도 연습을 해보세요. 자, 세 번째 2,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걸 평면에 한번 찍어볼까요? 이번엔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입니다. 각이 음수니까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이 절대값만큼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X축 양의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절대값 3분의 2파이까지 회전시키면 되죠. 그렇죠? 3분의 파이가 60도, 3분의 2파이는 120도니까 여기 직각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파이만큼은 이 정도 돌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각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됐죠? 자, 그럴 때 R이 플러스니까 2로 표현됐으니까 원점에서 거리를 그대로 재면 돼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2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2를 마이너스 2로 표현하는 것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표현했다면 파이만큼 더하든지 빼든지.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니까 파이만큼 더해 볼까요? 그렇다면 3분의 3파이가 파이니까 더해주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은 마이너스 2,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점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분의 파이 하는 점은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D번 마이너스 3,4분의 3파이 극좌표로 이렇게 표현되는 점을 평면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는 R이 음수네요. 그렇죠? R이 음수니까 이 점은
플러스로 표현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 그대로 이 각을 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우선 이 각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할게요. 나중에 세타에 의해서 R이 음수가 나왔을 때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걸 연습하셔야 되니까 자, 4분의 3파이라는 각을 찾아요. 4분의 3파이라는 각은 X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해서 플러스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4분의 3파이만큼 회전시키면 돼요. 근데 4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를 넘어갔죠. 직각을 넘어가고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 되니까 여기 Y축을 지나서 이만큼, 요만큼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만큼은 2분의 파이니까 그렇죠. 그럼 4분의 3파이는 여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점이 이선상에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값이 음수니까 반대쪽, 원래 여기 2, 4분면에 있어야 되지만 반대쪽 180도 회전된 곳에 점을 찍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입니다. 원점에서 이 반대쪽에다가 원점에서 거리가 3 되는 곳에 점을 찍어줘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3, 4분의 3파이다. 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점도 플러스로 이제 3, 이렇게 R의 값을 부호를 바꿔볼 수 있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180도 더해주든지 빼주든지. 그렇죠? 예, 파이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만큼 더해볼까요? 4분의 4파이니까 더하면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은 3, 4분의 7파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음수로 표현하면 R을 음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극좌표로 주어진 어떤 곡선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각을 먼저 찾으시고 기본각을 찾으시고 R이 플러스면 그 위치에다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R이 마이너스면 그 위치에서 180도 회전된 곳에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제 극좌표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극좌표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직교좌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XY 평면에 여기 원점이 있고요. 원점이 아닌 점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의 직교좌표는 이 점을 X축에 수직 사용하고 수직 사용된 그 점에 대응하는 실수 X를 찾고 이 점을 Y축에 수직 사용하고 수직 사용된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 Y를 찾아서 X, Y, X축에 대응된 그 점에 대응하는 실수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Y축 이렇게 선택을 하면 X, 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때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그 선분의 길이가 R이고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된 각, 그 각이 세타면 R과 세타를 가지고 이 좌표를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R을 음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 R, 세타라고 쓴 것은 마이너스 R, 라고 쓸 수 있고 그때는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각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주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분, 이 선분의 길이가 R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X축에 수직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럼 사용된 점, 이 점에 그 대응하는 실수값이 X니까 여기 원점에서 이만큼 하는 것은 X일 거고요. 그렇죠? 원점에서 이 점을 Y축에 수직 사용했을 때 이 사용된 점, 여기까지 이만큼 거리가 Y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수직으로 사용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R이네요. 그리고 이 각은 세타고, 그렇죠? 그렇다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여기 X의 값은 밑변 역할을 하는 그런 값이니까 밑변은 R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다면 X가 R 코사인 세타하고 같아요. 이만큼 이 변의 길이는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는 높이 역할을 하는 그런 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빗변이 R이니까 높이는 R 사인 세타.
그 값이 y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직교좌표하고 극좌표 사이에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는 관계식이 성립해요. 예, 이것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예,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뒤에 이제 우리가 좌표를 바꿀 때 예, x 대신엔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엔 r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극좌표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면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x와 y를 제곱해 더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은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고 y제곱은 r제곱 사인 제곱 세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r제곱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과 사인은 제곱해서 더하면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는 r제곱하고 같다. 그러니까 항상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을까? 예, 이번에는 y의 값을 x의 값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x분의 y라는 것은 x는 r 코사인 세타와 같다고 했죠? y는 r 사인 세타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r은 약분이 됐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우리가 텐전트 세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x분의 y는 텐전트 세타와 같아요. 예, 이건 각에 대해서 어떤 식이 있는가라는 걸 알려고 하는 거고요. 예, x분의 y가 텐전트 세타하고 같으니까 우리 1학기 때 수학적 사고에서 이걸 배웠죠. 예, 텐전트라는 함수가 세타를 x분의 y로 대응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거꾸로 x분의 y를 세타로 대응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표현하면 세타는 아크 텐전트 x분의 y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극좌표와 직교좌표를 바꿔보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볼까요? 극좌표가 2,3분의 파이가 되는 그 점에 직교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극좌표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성분은 R 성분, 뒤에 있는 성분은 세타 성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관계식을 그대로 기억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직교좌표와 극좌표 사이의 관계식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죠. 그렇죠? r과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r 대신에 2,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 값이 x가 되겠죠? 그때 코사인 3분의 파이 하는 것은 2분의 1입니다. 예, 그렇다면 2하고 곱하면 약분돼서 1이 되겠죠? x 성분은 1이 되네요. y 성분은 r 사인 세타고 역시 r에다가 2 대입하고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면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2하고 곱하면 루트 3이죠. 그래서 y 성분은 루트 3이죠. 예, 직교좌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루트 3 x 성분 먼저 쓰고 뒤에다가 y 성분 쓰고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납니다. 예. 거꾸로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3번을 한번 보세요. 예. 직교좌표가 1, 마이너스 1인 점에 극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점 하나의 극좌표는 무수히 많은 좌표가 대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극좌표를 구해라 그랬으면 무수히 많은 걸 다 제시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걸 하나만 쓰더라도 극좌표를 구해라 했을 때는 무수히 많다. 예, 무수히 많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꿀 때에는 이건 관계식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은 이 방향은 그림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림 그려볼까요? 1, 마이너스 1, x성분이 1, y성분이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는 점을 xy 평면에 한번 찍어봅니다. x성분은 1이다 그랬으니까 이만큼을 1이라고 할까요? y성분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으니까 y축 음의 방향 쪽에 가 있어야 되죠. 이만큼 절대값으로 1만큼 떨어진 거리에 이 수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1,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만나는 이 점의 좌표가 바로 1,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대표 극좌표를 먼저 하나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점과 원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의 길이 여기 이만큼 거리가 1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 거리도 1이에요. 그렇다면 여긴 직각삼각형이고 이 변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빗변의 길이는 루트 제곱이니까 1제곱 1제곱 더하면 2가 되고 루트 C였으니까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지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루트 2니까 우선 대표적으로 R의 값을 루트 2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R을 루트 2로 우선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재면 됩니다. 이 점은 1, 2, 3, 4, 4분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재는 것이 더 빠르죠. 그렇죠? 물론 반시계 방향으로 재셔도 돼요. 나중에 똑같으니까 바꿔볼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먼저 재면 여긴 1대 1이니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1대 1이니까 이 각은 4분의 파이죠. 절대값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이 각을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는 우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대표 극좌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되면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게 우선 대표가 됐고요. 그렇죠? 이제 무수히 많은 극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하고 똑같이 표현되는 값을 이제 쓰셔야 됩니다. 우선 루트 2를 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바꿀 수 있고요. 여기 R의 부호를 바꿨을 때는 항상 옆에 있는 주어진 이 세타라는 값은 파이만큼 더하든지 파이만큼 빼든지 하면 된다. 180도 회전시키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파이를 더해주면 4분의 3파이가 되네요. 플러스 파이를 해서 계산했어요. 됐지요?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로 표현되는 대표, 극좌표. 그게 바로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3파이죠. 그렇죠? 이제 나머지 극좌표를 모두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로 표현된 것과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을 이제 각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보시면 돼요.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두 바퀴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로 표현된 것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한 바퀴 돌리면 2파이만큼 더할 거니까 루트 2, 4분의 7파이. 그렇죠? 또 한 바퀴 돌리면 루트 2, 4분의 7파이에 4분의 8파이가 더해지니까 4분의 15파이.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그렇죠? 거꾸로 한 바퀴 돌리면 2파이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2파이를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그렇죠? 또 한 바퀴 돌리면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8파이 또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3파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보시고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두 바퀴 돌려보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리면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11파이. 또 한 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루트 2, 4분의 19파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속 되고요. 거꾸로 한 바퀴 돌리면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8파이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그렇죠? 거꾸로 또 한 바퀴 돌려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13파이. 이렇게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바꿔보는 것은 다 연습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극좌표로 어떤 곡선의 식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때 극좌표를 가지고 주어진 곡선의 식을 표현하면 예, 그런 곡선을 우리가 극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곡선을 표현한 극좌표로 표현된 방정식이 있겠죠. 그 방정식을 극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극방정식은 r의 값을 세타를 변수로 해서 표현해요. 예, 이것은 우리가 극좌표라는 것이 점 하나에 xy 평면에 있는 점 하나에 무수히 많은 그런 극좌표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역함수를 계산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r은 f 세타, r을 세타로 표현하지 세타를 r로 표현하는 것은 잘 안 씁니다. 물론 1대1 대응이 되는 어떤 특별한 구간 안에서 계산을 했다면 역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룰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걸 계속 몇 개씩 겹치는 그 부분들을 다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루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극방정식은 R은 F 세타라고 표현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극방정식은 R은 F 세타 이렇게 표현된다. 어렵지 않죠? 극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은 극곡선이라고 한다. 됐지요?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극방정식 R은 2로 표현되는 곡선이 뭐냐 그랬어요. 우선 우리가 이것을 그려볼 텐데 그리는 방법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을 그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그런 곡선을 그릴 때 플라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방법, 플라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려내는 것이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그리는 건 좀 어렵다. 그렇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 10만 개 이상의 점을 찍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팅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플라팅이에요. 플라팅, 플라트, 점을 찍는 거고요. 그걸 연결해서 곡선을 그리는 것을 플라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팅하는 방법으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은 R은 2라고 표현됐으니까 이 식을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R은 2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이니까 원점에서 거리죠.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거리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을 극좌표로 표현을 했더니 R 성분이 전부 2인 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R 성분이 2인 점을 다 모아놨다. 그런 뜻입니다. R 성분이 2인 점 전체의 집합. 그렇죠? 근데 R이 2다라고 했으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원점에서 거리가 2인 그런 점을 다 모아놨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뭔가요? 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플라팅해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플라팅하는 방법은 R은 2라고 표현된 이 곡선을 그리라고 하면 세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X축 양의 방향에 있는 것은 세타가 0인 것이고요. 그때 R에 의해서 R이 플러스면 여기 있고 R이 마이너스면 반대쪽 X축 음의 방향으로 180도 회전되면 됩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다 그러면 Y축 양의 방향이고요. R이 플러스면 여기 있고요. R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으로 180도 회전돼요. 세타가 파이다라고 하면 X축 음의 방향에 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때 R이 플러스면 여기 X축 음의 방향에 있고 R이 마이너스면 이번에는 반대로 회전돼야 되니까 X축 양의 방향으로 회전돼요. 180도.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점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타는 2분의 3파이고요. R이 플러스면 점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면 Y축 양의 방향으로 180도 회전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돌아오면 세타가 2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R이 플러스면 여기 있고요. R이 마이너스면 반대쪽으로 넘어가고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타마다 주어진 식에 그 세타를 대입을 하셔서 R을 계산하고 점을 찍고 그걸 연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는 R이 2니까 상수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R이 상수니까 세타가 얼마든 R은 항상 2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R은 항상 플러스고요. 그러면 세타가 0일 때 이 X축 양의 방향 쪽에 있어야 되는데 예, R이 플러스니까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R이 2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여기를 2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여기 세타가 0일 때 R은 2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계산한 값은 R이 2였으니까 2,0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극좌표로. 자, 마찬가지.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한번 끊어볼까요? 역시 2니까 원점에서 2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예, R은 2고 세타는 2분의 파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가 파이일 때 계산해도 R은 2니까 이만큼 거리, 이만큼 계산해서 떨어뜨리면 되고요. 예, 그렇다면 세타는 파이고 R은 2니까 2, 파이 이런 점을 찾은 거고요. 그렇죠? 역시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도 R은 2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진 점을 찾고요. 그렇죠? 이만큼 이 거리가 2라고 하면 이 점이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 2분의 3파이 이렇게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세타가 2파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때도 R이 2니까 2, 2파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세타를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2파이일 때 이것만 연결해서는 원 모양이다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각에 대해서 할 거니까 세타가 0일 때 점 찍으시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점 찍으시고요. 그 사이에 있는 세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넘어가면 점은 이선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점이 들리겠죠. 여기 어딘가에. 그렇죠. 하지만 세타가 어떤 값이 주어지더라도 항상 R은 2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2예요. 그렇죠. 그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 선상은 이게 원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플라팅해서도 원이다라는 걸 그려냈고요. 예, R은 2니까 R의 절대값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점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구나 하는 뜻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인 원이구나 하는 걸 또 알아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럼 R이 2다라는 건 원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칠판 지워볼게요. 그렇다면 R은 2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그런 원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극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X축 양의 방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각은 마이너스로 표현될 테니까 이만큼 4분의 파이만큼 회전시켰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의 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때 이 원 위에 점을 하나 찾아볼까요? 그렇다면 이 각에 대해서도 R은 2니까 이 점의 극좌표는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4분의 3파이라는 각을 찾아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2, 4분면의 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원 위에 점을 하나 찾으면 예, 이 원이라는 것은 R은 2다라는 이런 극방정식으로 표현됐으니까 R은 2일 거고 세타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극좌표를 이제 R의 값을 부호를 바꿔볼 거예요.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각을 180도 회전시킬 거니까 파이만큼 더해주던지 파이만큼 빼주던지 파이만큼 더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 파이를 더하면 4분의 3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각은 마이너스 2, 4분의 3파이라는 4분의 3파이라는 극좌표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극좌표의 성질에 의해서 이 점을 원 위에 있는 이 점을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극좌표로 표현했는데 이 극좌표가 이 같은 점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의 극좌표로는 마이너스 2,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4분의 3파이라는 각을 찾았어요. 그때 원 위에 이 점을 보면 거리는 2니까 2, 4분의 3파이 하고 표현할 수 있었지만 역시 극좌표 성질에 의해서 이 R의 성분을 마이너스 2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180도만큼 회전시켜야 되니까 4분의 3파이를 180도만큼 더 회전시켜주면 4분의 7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빼주거나 더해주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 하고 4분의 3파이를 파이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셔도 똑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고 보면 원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첫 번째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 R 성분을 2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R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극좌표의 성질을 써서 R 성분을 전부 마이너스로도 바꿔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에 이 원 위에 R은 2라는 극방정식을 갖는 그런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 R 성분을 마이너스 2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원인데 이 원에 있는 모든 점에 극좌표에 R 성분이 마이너스 2로 표현된다? 그렇다면 극방정식은 R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R은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하는 즉 R은 마이너스 2다라고 표현되는 이런 극방정식을 갖는 곡선이나 R은 2다라고 이런 극방정식을 갖는 곡선이나 사실은 같은 곡선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R이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R은 R0 이렇게 표현된다면 R0라는 것은 상수죠. 이런 극방정식을 갖는 곡선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예, 반지름은 R0가 음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0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특별하게 그 상수 중에 0도 있으니까 R은 0 하는 것은 이것은 원을 구성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이것은 원점, 딱 한 점이에요. 그렇죠? 한 점을 표현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R은 상수로 표현되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0이 아닐 때에는 반지름이 형성되니까 원을 그려낸다. 0일 때는 그냥 점 하나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예, 이제 다음 곡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볼까요? 예, 극곡선, 즉 극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타는 1을 그려라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세타가 상수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R은 상수라고 표현되는 곡선은 원이다라는 걸 봤고요. 그럼 세타는 상수가 뭘까? 세타라는 것은 당연히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하고 이루는 각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이루는 그 각이 상수가 되는 똑같은 각으로 표현되는 그런 점 전체의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 세타는 1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1이라는 값이 얼만큼의 각인가라는 걸 계산하셔야 되고요. 예. 우리 파이가 3.1415926 어쩌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3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를 보면 예, 그 사이에 1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3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파이가 3.14 어쩌고 이렇게 나가니까 예, 이 값은 파이가 3보다 크니까 3으로 나누면 1보다 크지요. 그렇죠? 예, 1.047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4분의 파이라는 것은 파이가 3.14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로 나누면 4가 더 큰 값이니까 1보다 작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78 어쩌고 이렇게 나가요. 자, 그래서 1이라는 값은 요 사이에 있습니다. 3분의 파이라는 건 1보다 크고 4분의 파이라는 건 1보다 작으니까 4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 사이에 1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1은 여기 3분의 파이 쪽으로 더 가깝죠. 4분의 파이보다는. 그렇죠? 여기는 1.04 이렇게 되는데 여기 0.78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1이라는 각은 3분의 파이 쪽에 조금 더 가깝게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X축하고 Y축을 세등분해서 두 번째 이렇게 4분의 파이는 딱 중앙을 가로지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여기 실선으로 그은 것이 이 1이라는 각이다라고 표현할게요. 세타가 1인 선이에요. 됐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점이 이제 세타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세타가 1로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상에 있는 것이 전부 세타는 1로 표현되나 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각을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만큼 회전한 각을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원점 이 위쪽으로 X축하고 Y축 둘 다 플러스가 되는 1사분면 쪽으로 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만큼 점을 찍으면 세타는 1이지요. 그렇죠? 그때 이 거리를 1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R도 1이죠. 해서 1,1로 표현되겠죠. 앞에 있는 1은 R 성분, 뒤에 있는 1은 세타 성분. 그렇죠? 이만큼 거리를 2라고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점은 R 성분은 2가 되죠. 세타 성분은 역시 1이죠. 그렇죠? 이만큼 거리를 3이라고 해볼까요? R 성분은 3이 될 거고 세타 성분은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점이 이쪽 아래쪽에 즉 Y도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3, 4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한 이 각은 요만큼 회전한 것이 1이었으니까 거기서 파이만큼 더 회전됐죠. 그렇죠?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을 재면은 파이 플러스 1이라는 각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큼 거리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점의 극좌표 중에 대표 극좌표는 1,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극좌표가 여기 R 성분을 부호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 각은 파이만큼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되니까 빼볼까요? 그렇다면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마이너스 1,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R 성분은 마이너스 1이고요. 세타 성분을 1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 이만큼 거리를 2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R은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각을 역시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이것을 R을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180도 회전시켜서 파이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2,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R 성분, 그때 1은 세타 성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원점만 남았는데 원점은 R이 0이면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0,1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원점. 그렇죠? 그래서 0은 R 성분, 여기 1은 세타 성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고 보니까 이 직선 전체를 세타는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세타를 1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1, 4분면에 있는 쪽은 R을 플러스로 해서 세타는 1. 여기 3, 4분면 쪽에 있는 것은 R을 마이너스로 해서 세타는 1.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극방 정식으로 주어지는 곡선을 몇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볼까요?
극방정식이 R은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곡선의 직교좌표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리는 방법은 플라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플라팅을 할 거예요. 우선 X축 양의 방향에 여기 있는 각은 세타가 0, Y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파이, X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파이, Y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3파이. 그렇죠? 한 바퀴 돌아오면 세타가 2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때마다 R의 값을 계산해 볼까요? 우선 세타가 0이면 여기다가 세타에다 0 대입해 보세요.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면 R은 2가 되겠죠. R은 2예요. 그렇다면 이 좌표는 2,0 이렇게 극좌표로 표현될 거죠. 그렇죠? R이 2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죠. 이 값을 2라고 놨으니까 해서 이 점은 2,0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세타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해 볼까요?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러면 R이 0입니다. R이 0이니까 이건 무조건 원점이죠. 그렇죠? 해서 원점에다 찍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R이 0이 돼서 여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0, 2분의 파이 이런 극좌표를 갖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세타가 파이일 때 계산해 볼까요? 세타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R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다면 극좌표는 마이너스 2, 파이예요. 그렇죠. 자, 그럼 파이라는 각은 여기 있었는데 R이 음수가 나왔죠? R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그림은 180도 회전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2이니까 원점에서 2만큼 떨어진 곳에 X축 양의 방향에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점이 다시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2, 파이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이 위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이만큼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원래대로 시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려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여기 점 찍어 주시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여기 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세타가 0일 때부터 2분의 파일 때까지는 이렇게 세타를 이렇게 증가시켜 보세요. 각이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때 이 R의 값을 계산해서 점점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근데 R은 코사인 세타의 2배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가 0일 때부터 2분의 파이일 때까지 어떻게 변하나라는 걸 그리시면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0일 때 1이고 2분의 파이일 때 0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코사인이 감소하니까 거기다 2를 곱한 R도 감소해요. 그렇죠? 그런데 R은 플러스니까 원점에서 거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감소하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감소한다. 원점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타가 0일 때 원점에서 2만큼 떨어졌으니까 세타가 0보다 큰 요만큼의 각을 잡으면 2보다는 작게 떨어져 있고 그렇죠. 세타를 조금 더 크게 하면 이것보다도 조금 더 작게 떨어져 있고 원점으로 가까이 갑니다. 세타가 이것보다 더 커지면 이것보다 원점으로 더 가까이 가고 그렇죠. 원점에서 거리 2부터 시작해서 세타가 0일 때 원점에서 거리 2부터 시작해서 세타가 0보다 커지면 점점 증가하면 원점에서의 거리는 2보다 점점 작아진다. 근데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 가면 원점에서 거리가 0이 된다. 즉 원점으로 간다. 그렇죠? 점점 줄어들면서 원점으로 갈 거예요. 됐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갈 때를 또 각을 그리시면 돼요.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파이로 향하면 세타는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때마다 이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코사인의 그래프는 여기 있어요. 파이까지 갈 때. 그렇죠?
이렇게 코사인이 감소하고 있는데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R도 마이너스죠. R이 마이너스니까 그림은 이각에 가 있죠. 그렇죠? 이각에서는 그림은 이각에 가 있죠. 그렇죠? 이각에서는 그림은 이각에 가 있죠. 그렇죠? 반대쪽에 180도 회전된 곳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절대값은 여기 음수인데 감소하고 있으니까 절대값은 커지고 있죠. R의 절대값이 원점에서 거리죠. 절대값은 커지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2분의 파이부터 각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파이까지 움직일 때는 그림은 이쪽으로 그리면 되고, 그렇죠? 그럴수록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보다 여기 더 떨어져 있고요. 여기보다는 여기서 더 떨어져 있고요. 여기보다는 여기서 더 떨어져 있고. 그렇죠? 해서 파이까지 가면 이제 원 위치로 시점으로 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원점에서 2였다가 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가서 원점까지 갔다가 다시 이 반대쪽에 그림이 생기면서 원점에서 점점 멀리 가면서 원점에서 2까지 간다. 거리가. 그렇죠. 닫힌 곡선이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원이다라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닫혀 있지만 이렇게 대충 생겼지 정확한 원이다라는 건 몰라요. 하지만 그걸 알려면 예,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 곡선의 직교좌표 방정식을 구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직교좌표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지워 볼게요. 이 극방정식이 예, R은 2 코사인 세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여기다 사용하시면 돼요. R제곱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죠? X라는 것은 R 코사인 세타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Y라는 것은 R 사인 세타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R이 2 코사인 세타다라는 걸 아니까 양쪽에 R을 곱해주면 여기는 R제곱이 생길 거고 여기 코사인 세타는 R 코사인 세타가 생길 거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양변에 R을 곱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곱하기 R을 해볼까요? 왼쪽은 R하고 R 곱했으니까 R 제곱이 됐어요. 오른쪽은 2 코사인 세타인데 R을 곱하면 2R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R 제곱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R 코사인 세타라는 건 X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가 됐죠. 그렇죠? 예, 이 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였으니까 2X를 넘겨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은 0이 되죠. 그렇죠? 예, 이걸 완전 제곱으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얻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죠. 근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럼 거기서 1을 빼줘야 같죠? 예, 그건 넘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y제곱 더한 것이 1의 제곱 1하고 같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리가 됐어요.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게 뭔가요? 예, 이게 바로 원의 식이죠. 그렇죠? 여기 x에서 뺀 이 값, y에서 뺀 이 값, 여긴 y제곱이니까 y에서는 0을 뺐죠? 그것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원은 중심이 1,0, x-1 하니까 1, 여기는 y-0의 제곱이니까 0. 그렇죠? 해서 중심은 1,0이고 여기 는 오른쪽이 1이니까 1은 1의 제곱. 그래서 반지름은 1이죠.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은 원이고 예, 중심은 금방 계산한 것처럼 1,0이고 예, 반지름은 예, 는 오른쪽에 있는 그것의 루트 씌운 거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그려볼게요. 예제 7번 보세요. 예, 곡선 예,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그려라 그랬어요. 자, 역시 R이 주어지는 방식이
사인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다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마다 한 번씩 곡선이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세타를 2분의 파이씩 끊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0인 곳이라고 했어요. y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곳이라고 했고요. x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파이인 곳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y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3파이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타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평면의 곡선을 그릴 거니까 평면을 세타는 0, 세타는 2분의 파이, 세타는 파이, 세타는 2분의 3파이, 세타는 2파이 이렇게 나눠서 이 평면을 4개 조각으로 나눠 봅니다. 자, 우선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변하는 이 점들 먼저 계산을 합니다. 세타가 0일 때 계산해 볼까요? 세타가 0이다 그러면 여기 세타에 0을 대입할 거니까 사인 0은 0. 그렇죠. 해서 R은 1 플러스 사인 0. 그러니까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R이 1이다 그랬으니까 R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R이 플러스면 이 위치에 점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원점에서 거리가 1이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원점에서 1 되는 거리, 이만큼을 1이라고 할까요? 여기다 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R을 계산합니다. 대입하면 R은 1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렇다면 1하고 더하면 2가 돼요. R이 2예요. 플러스 값이죠. 그럼 이 위치에 점을 찍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2만큼 떨어진 곳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마찬가지 세타가 파이일 때 대입해 볼까요? 사인 파이는 0이에요. 그럼 R은 1입니다. 플러스니까 이 위치에 점을 찍으면 되고요. 거리가 이만큼 1만큼 떨어진 곳에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요. 세타가 2분의 3파이일 때 계산할까요? 사인 2분의 3파이 예, 계산하면 사인이라는 값은 값이 이렇게 되지요. 0부터 파이까지는 플러스 값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때 여기가 2분의 3파인데 이게 사인 곡선입니다. 사인 세타 2분의 3파이에서 값은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더하면 R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이 0입니다. R이 0이다라는 것은 원점이라고 했죠? 예, 그럼 원점에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2파이가 되면 사인 세타, 사인이라는 이 함수는 주기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점으로 되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점으로 되돌아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타의 값을 계속 증가시켜도 곡선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리면 한 바퀴 다 돌아서 회전될 수 있다. 곡선이 완성될 수 있다. 그렇죠. 곡선의 식에 따라서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만큼 움직여도 곡선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 한 바퀴 더 돌리면 돼요. 4파이만큼. 그래도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또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6파이만큼. 그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반복될 때까지 돌려보시는 거예요. 해서 같은 점으로 되돌아오면 이제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곡선은 2파이까지만 돌려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2파이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 점들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그럼 어떻게 연결하냐? 우선 1사분면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세타가 0일 때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일 때까지 각을 움직입니다. 세타는 0은 x축 양의 방향이고 세타는 2분의 파이는 y축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라는 것은 이런 선상에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 세타의 값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거니까 세타의 값이 증가하고 있어요. 0에서 2분의 파이로. 그러면 이 각은 이렇게 점점 y축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R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R을 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각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표를 찾아야 되는 그런 각도 있으니까 그걸 다 계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갖는지만 알아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아까처럼 해봅니다. 사인의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사인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면 이 구간이지요. 그렇죠? R이 플러스고 거기다 1 더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고 그렇죠? 사인은 가장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 1 더하면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은 항상 0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항상 그 위치에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쨌든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럼 R이 플러스면 그 위치에 그리면 되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값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사인 값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1 더한 값도 증가하고 그렇다면 R이 증가하고 있어요. R이 플러스인데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R이 플러스니까 그 R의 값이 바로 원점에서의 거리고요. 바로 그렇죠. 절대값 안 씌워도 원점에서의 거리고 증가하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X축 양의 방향 세타가 0일 때 원점에서 거리가 1이었어요. 그렇다면 세타가 조금 커지면 거리는 1보다는 커질 거고 세타가 이것보다 조금 더 커지면 이 선상에서는 2점보다는 조금 더 멀어졌을 거고 그렇죠? 예, 세타가 증가할수록 조금씩 원점에서 멀어져요. 원점에서 멀어지면서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는 원점에서 거리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거리가 1에서 2까지 점점 멀어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것을 대충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반대쪽은 이제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파이로 이렇게 진행을 해갑니다. 그때도 여기 사인 값은 플러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1 더한 R도 플러스고요. 그럼 점은 이 위치에 그대로 찍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각이 움직이면 사인은 감소하죠. 사인이 감소하니까 1 더한 R도 감소하죠. 그러면 원점에서 거리가 감소하는 거니까 점점 원점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세타가 파이였을 때 원점에서 거리가 1이었어요. 세타가 2분의 파이 할 때는 원점에서 거리가 2였어요. 원점에서 거리가 2에서 1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1이 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사인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증가하는 이 곡선하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감소하는 이 곡선하고 사인 곡선은 2분의 파이 중심으로 대칭이지요. 그러니까 R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이 방법이 대칭이지요. 그러니까 이 곡선도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로 넘어갈 때 예, 이렇게 각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때 여기 사인 값은 마이너스지만 1을 더해서 R을 만들었으니까 R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없어요. 예, 가장 작을 때 0이 돼요. 그렇죠? 사인이 마이너스 1 되면. 예, 그래서 R은 플러스고요. 그렇다면 점은 이 위치에 찍으면 됩니다. 3, 4분면. 그렇죠?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인이 감소하니까 R도 감소하죠.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렇죠? 그렇다면 원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원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됐을 때는 원점까지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로 갈 때는 각이 이렇게 증가해 가죠. 그렇죠? 예, 그때는 이 곡선과 이 곡선이 대칭이니까 역시 이 움직이는 방법이 대칭이고요. 예, 이제는 사인이 증가하니까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그렇다면 R도 증가하고 그러면 원점에서 멀어지죠.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여기 거리가 1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하트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을 예, 우리는 카디오이드, 심장형 곡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카디오이드, 심장형.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예, 수업 끝나고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려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제 8번 볼까요? 예, 곡선 R은 코사인 2세타를 그려라 그랬어요. 역시 코사인만 가지고 R이 결정되니까 코사인 곡선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주어진 각이 코사인 안쪽의 각이 2세타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코사인은 2분의 파이마다 한 번씩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2세타가 2분의 파이마다 한 번씩 끊기게끔 세타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2로 나눠주면 세타는 4분의 파이씩 끊기겠죠. 그러니까 평면을 4분의 파이씩 끊어봅니다. 세타가 0인 곳 x축 양의 방향이고요. 세타가 4분의 파이다 그러면 x축, y축 양의 방향 쪽을 절반 가르는 이곳입니다. 세타가 2분의 파이 여기 y축 양의 방향이고요. 세타가 4분의 3파이 여기 2, 4분면에 x축, y축을 반 가르는 곳이죠. 세타가 파이인 곳 세타가 4분의 5파이 세타가 2분의 3파이 세타가 4분의 7파이 세타가 2파이면 제자리로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점들마다 예, 각각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타가 0일 때 먼저 계산해 볼까요? 세타가 0이다 그러면 R은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죠. 그렇다면 원점에서 거리가 1 떨어진 이 점에 있어요. 그렇죠? 세타가 4분의 파이까지 가면 2세타는 2 곱하면 2분의 파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렇다면 R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이면 R이 0입니다. R이 0이면 원점. 그렇죠? 그럼 점은 여기 원점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 안쪽을 그려보는 거예요. 세타가 0은 여기 있고 세타가 4분의 파이는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각은 세타가 이렇게 0에서 4분의 파이를 향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선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따져봅니다. 그런데 코사인 하는 곡선이 2세타라는 각으로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이면 2세타는 0에서 4파이까지 움직이니까 그렇죠. 코사인 곡선을 두 주기 그려내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곡선이 이렇게 한 주기, 여기서 하나, 또 한 번 이렇게 반복돼서 두 개. 그렇죠. 코사인 곡선을 두 번 그리면 되고요. 각은 여기 끝에가 2파이니까 2세타라는 값이 여기가 2파이일 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만큼은 코사인이 2분의 파이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2세타가 2분의 파이 되려면 세타가 4분의 파이. 그렇죠? 예,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이 부분이 4분의 파이씩 끊긴다.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그 다음은 또 4분의 파이 더하면 2분의 파이, 그 다음 4분의 3파이, 그 다음 파이, 그 다음 4분의 5파이, 그 다음 2분의 3파이, 그 다음 4분의 7파이, 그 다음 2파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타가 0일 때부터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까지는 여기지요. 그렇죠? 코사인만 가지고 R이 결정됐으니까 코사인의 부호가 R의 부호.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의 부호는 여기 플러스입니다. 코사인의 부호부터 가볼까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 다음 반복,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 각에 해당하는 R 값을 부호를 쓸 거예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R이 플러스. 그렇죠?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R이 마이너스. 그렇죠?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R이 마이너스. 그렇죠? 예, 그리고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는 R이 플러스. 그 다음은 반복.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코사인의 곡선은 이만큼 곡선을 이렇게 꺾어서 돌리면 이것하고 겹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접어서 겹치게 할 수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이렇게 돌려서 꺾어 돌리면 겹쳐요. 그렇죠? 즉, 이 곡선 한 개 조각, 두 개 조각,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조각이 모두 겹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곡선이에요. 즉, 합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R이 결정됐으니까 이 곡선들도 그 조각마다 그려내면 합동인 곡선이 그려진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한 개만 그리고 R의 부호를 가지고 합동이 되게 그리면 나머지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볼까요? 0일 때는 원점에서 거리가 1이었죠. 4분의 파이는 바로 원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곳에서 원점으로 갈 텐데 어떻게 갈 거냐? 예, 세타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세타가 증가할 때 첫 번째 코사인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R도 감소한다. 근데 부호 플러스. 그렇죠? 원점에서 거리를 표현하는 값인데 그게 감소한다. 원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럼 처음에 원점에서 거리가 1이었으니까
세타가 0보다 조금 커지면 거리는 원점에서 거리는 1보다 조금 작아질 거고 세타가 여기보다 또 증가하게 되면 원점에서 거리는 여기보다 조금 더 가까이 갔을 거고 그렇죠? 예, 1에서 원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여기 원점까지 가요. 그러니까 곡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릴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선을 완성했으니까 나머지는 이 곡선하고 전부 합동인 곡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위치에 맞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은 세타가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 R이 마이너스니까 그림은 반대쪽에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죠. 180도 회전된 이 부분에 있지요. 그렇죠?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것하고 합동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번 곡선, 여기가 두 번째 각을 가지고 그린 곡선. 그렇죠? 세 번째는 각이 여기 있는 각인데 R이 역시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그림은 여기 와야 돼요. 그렇죠? 이것하고 합동이 되게 여기서 시작해서 그리려니까 이렇게 원점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곡선. 어렵지 않죠? 네 번째는 R이 플러스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합동이 되게 네 번째 곡선. 어렵지 않죠? 다섯 번째도 R이 플러스니까 이 위치에 있습니다. 합동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곡선. 여섯 번째는 R이 마이너스죠? 반대쪽에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전되는 게 여섯 번째 곡선. 일곱 번째 각은 여기인데 R이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반대쪽에 가 있어야 돼요. 일곱 번째 곡선. 그렇죠? 여덟 번째는 R이 플러스니까 이 위치에 있어야 되죠. 이게 여덟 번째 곡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 이것이 헷갈리면 세타를 가지고 R을 계산하셔서 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조금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